안녕하세요, 2학년 학생 여러분. 저는 완도고 교육과정부장 강지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2023학년도 대입전형의 이해와 진로 기반 과목 선택의 실제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강의 꼭지는 진로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 완도고 2학년 교육과정 편성의 이해, 진로 진학 연계 과목의 선택 방법, 학생 선택 교육과정 조사 참여 방법을 순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의 이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치르는 2023학년도 대입은 이미 4년 전부터 예고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은 각 희망대학에 들어가면 그 대학의 대입이 어떻게 시행될지 입학처 공지사항을 통해서 전부 다 공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이 어떤 평가 요소를 가지고 있고 어떤 단계를 통해서 선발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입이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데 현재 3학년의 경우에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어서 처음으로 그에 맞는 평가를 하는 첫 세대입니다. 작년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이 되었지만 평가는 그 이전에 2009 개정교육과정과 동일했고요. 지금 고3은 처음으로 제대로 평가를 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좀 부담감이 있는데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선배들의 입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여유를 가지고 선배들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 전략을 세워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의 대입은 지금은 3학년의 대입과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생부 기재 예선 비교표인데요. 지금 졸업생 고2, 고3, 고1이 다릅니다.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고2, 고3 이 부분인데요. 보시다시피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교과활동 500자, 그리고 이제 자율활동 500자, 동아리 활동 500자, 자율동아리는 한 개만 기재 가능하고 간단한 동아리 소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특기사항을 기록하지 않고 교내의 봉사활동 실적이 모두 기재가 되고요. 진로활동은 연간 700자, 그리고 진로희망 분야는 작성은 하지만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수상은 한 학기당 한 건만 대입에 반영되고요. 독서활동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고1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바뀌는데요. 여러분이 참고할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졸업생 고2, 고3, 고1까지 변하지 않는 글자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교과활동이죠. 그 말은 교과활동이 굉장히 대입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또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의 대입의 주요 특징을 보면 수도권의 정시 모집 인원이 증가하고 비수도권은 수시 모집 인원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여전히 수시 모집은 학생부 위주,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고른기의 특별전형 선발 비율이 증가했고요.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농어촌의 기회가 늘어난 거니까 좋은 거고요.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따라서 대학별 수능 선택 과목 지정 현황이 나왔습니다. 이미 선배들한테도 들었을 거고 여러분은 많이 알고 있을 텐데, 국어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의 제한은 거의 없고요. 대신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공과대학이나 자연대, 의과대학 같은 경우 미적, 기하, 확통 과목 중에서 미적, 기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수능을 보라고 제시하고 있고요. 탐구 영역의 경우에도 대다수 관계는 없지만 자연대, 공과대학, 의대 같은 경우에 과학탐구를 필수로 응시하려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즉 대학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고 싶은 희망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반드시 살펴보시고 본인이 어떤 과목을 수능 과목으로 지정할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대입 전형의 표준화를 보시면 대입은 크게 수시와 정시는 아니고요. 수시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실기 전형이 있는데 우리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으로 주로 대학을 갑니다. 교과 전형은요, 아주 쉽습니다. 내신 성적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참고해서 가는, 그러니까 성적을 수치화해서 평가하는 전형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이런 걸 수치한 거 더하기, 교과 활동, 교과 성적, 비교과 활동, 그리고 과목 선택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그 종합적인 정성적인 평가까지 들어가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 계열, 그 학과에 희망하는 학과에 관련한 선택 과목을 얼마나 들었는지가 합격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학생부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의 체크 포인트와 대비 전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은 심플합니다. 내신 성적 높게 만들고요. 그리고 희망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신 성적 관리 꾸준히 하시고요. 최저학력 대비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는 반영 교과가 정교과인 경우도 있지만 일부 교과인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 잘 확인하시고 내신 관리 하셔야 되고요. 종합전형은 교과전형에 비해서 굉장히 준비할 게 많습니다.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열심히 했던 활동의 기록, 그리고 그 기록들이 여러분의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잠재력, 인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평가를 할 때 대학의 인재상, 모집 단위, 그러니까 학과, 그리고 계열별 인재상도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서류평가, 면접 등을 통해서 선발하고요.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적용을 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요즘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비교과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원 학과, 그다음에 지원 학과 관련 계열, 계열 적합성. 그러니까 이 지원 학과, 지원 계열과 관련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 과목 선택하실 때 자기가 지원을 할까를 생각하시고 선택하셔야 나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을 통해 그 수업 시간에 성실하게 활동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심화 후속 활동을 했는지도 기록되어 있으면 좋은 평가를 받기가 쉽습니다. 더불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내신이 필요 없는 과목이 아니라 이 종합전형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신입니다. 교과 성적이 높은 친구들이 아무래도 그 대학에 진학했을 때 공부를 잘할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과 성적 또한 꾸준하게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별로 면접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유형도 미리 확인해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수능 과목 9점이 출제 범위인데요. 여러분 3학년 선배들은 그 이전 학년도와 다르게 수능 범위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선배들과 동일한데요. 공통 과목은 독서와 문학, 선택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고요. 이거는 어떤 걸 선택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수학은요, 수원 수투를 공통으로 하고 있고 확통, 미적, 기하 중 택 1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인문사회 계열 애들은 확통을, 나머지 학과 자영, 공과, 의과 계열 애들은 미적, 기하를 선택하는데요. 이걸 선택하는 가장 큰 포인트는 내가 가고자 하는 희망대학 학과가 어떤 걸 수능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탐구 교과는 어떤 걸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사탐하나 과탐하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또 희망대학, 희망학과에서 과학탐구를 지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을 보셔야 합니다. 이건 수학능력시험 성적표입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한국사, 영어, 제2의 국어는 절대평가고요. 국어, 수학, 탐구는 원점에 달한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이 나옵니다. 확인하시고요. 다음은 2015 개정교육과정의 이해입니다. 아마 작년에도 이런 관련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개정교육과정이 생겼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이 교육과정이라는 건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뀐다라는 거죠. 왜 바뀌겠어요? 세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그 변화를 대처할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의 목표는요. 창의 융합형 인재를 키우는 거고요. 이런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공통 과목을 도입하고 선택 과목을 다양화하고 성취 기준에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인문계고등학교에서는 이 보통 교과 위주로 수강을 하고요. 그 외에 전문 교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에서는 추가 교육 과정을 통해서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보통 교과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기초하고 탐구 교과를 보시면 여기 네모를 친 과목을 제외하고는 우리 학교에 전부 개설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줄 그어진 과목은요. 이 과목은 특성화고에서 배우는 과목이기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설되어 있지 않은 거고요. 체육예술 같은 경우에도 네모 친 과목을 빼놓고는 개설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 학교는 보통 교과에 있는 과목을 모두 다 수강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편제되어 있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컨설팅 하면서 이제 몇몇 학생들이 교육과정 편성표에 있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개설을 안 한다더라. 선택하지 말라고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뭐 크나큰 옵션을 준 걸 제외하고는 여러분이 우리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에 있는 거는 전부 다 개설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폐강되는 과목 없이 전부 다 개설된 과목들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로에 맞게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기 생활교양 교과군의 경우에는 과목이 많고 선생님 숫자에 수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의 과목을 배우고 싶은 친구들은 우리 온라인 학습 카페에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과정에 참여해서 수강을 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올해 1학년과 2학년 학생 중에 한 명씩 프랑스 오늘 신청해서 듣는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이라고 해서 수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니까 본인 진로와 관련되어 있다면 적극적으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해서 과목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교과 성적의 이해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여기 왼쪽에 아까 다시표를 보시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는데요. 일반 선택 과목은 이렇게 등급이 제시가 되고 진로 선택의 경우에는 이렇게 성취도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등급을 나오는 과목인지 아니면 성취도가 나오는 과목인지 잘 보셔야 되고요. 등급에 나오는 과목의 경우에는 원점수, 과목 평균, 편차가 나오고 성취도 ABCD라는 성취도, 수강자 수, 등급이 나옵니다. 진로 선택의 경우에는 단위수는 일주일에 몇 시간 배우냐는 거죠. 원점 과목 평균, 성취도가 나오고요. 수강자 수도 나옵니다. 성취도는 A, B, C로 나오고 A는 80점 이상, B는 60점 이상, C는 59점 이하의 학생들이고 그 옆에 이 성취도를 맞춘 학생 비율도 같이 병기가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이런 석차 등급 그리고 이 성취도를 정량화해서 평가를 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이 모든 수치를 다 유의미하게 본다라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학생부 교과전형의 연관성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선정을 반영할 것이냐 그것들은 단순하게 성취도를 통해서 점수를 차등해서 반영할 수도 있고요. 원존수와 과목 평균을 점수할 수도 있고 성취도와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모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대학마다 다른데요. 대체로 많이 선택하는 방식은 전남대, 조선대가 선택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죠. 이 성취도를 ABC를 가산점화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대학이 그렇고요. 서울 상위권 대학은 좀 다르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어떻게 공부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고요. 학생의 진로나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과 과목 설계와 그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다른 비교과들도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선택 과목이 어떻게 되는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학생이 소인수 과목을 들어서 등급이 낮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감안하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학생부 종합을 생각하는 친구라면 혹시 이거 등급이 안 나와서 이거 선택 안 해야 되는 거야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의 진로 진학과 관련 있는 학과라고 한다면 좀 들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완도고 2학년 교육과정 편성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15 개정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에서 제시한 졸업 조건들이 있고요.
또 대학별로 이렇게 제시한 교과 이수 기준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준들이나 졸업 조건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너무 머리가 아프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 학교 교육과정은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아도 졸업 조건도 다 맞추도록 해놨고요. 그리고 서울대나 다른 대학에서 요구하는 교과 이수 기준과 가산점 부분도 전부 만점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여러분은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학교에 있는 교육과정 그 안에서 여러분 진로에 맞게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내년에 배우게 될 3학년 과목 중에서 학교 지정으로 배우는 과목들이고요. 이 과목들은 졸업 조건과 관련 지어서 수강하는 과목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학교 지정으로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과목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교육과정인데요. 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초교과부터 보시면요. 일단 국어교과에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대학별로 어떤 걸 들어라라고 지정해준 학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능 과목을 어떤 걸 배우고 싶냐를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수학군의 미적분 확률 통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여러분 수능 교과 좀 관련 지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학기의 수학과제와 경제 수학은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설계를 하려고 하냐면, 이제 1학기 때 미적분 배운 친구들은 수학과제 탐구와 연결돼서 쭉 수능 준비 및 교과 세특을 준비해 주려고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계시고요. 학통을 선택한 친구는 경제 수학을 선택해서 쭉 연결 지어서 수능 준비와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해주려고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 학통을 선택한 친구는 2학기 때 경제 수학을 선택하시고요. 1학기 때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은 2학기에 수학과제 탐구를 반드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학중점 과정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1학기의 미적분, 2학기의 수학과제 탐구를 반드시 선택하셔야 합니다. 교과 성적 표기 방법은요. 여기 일반 교과라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등급이 나오고 진로 교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성취도만 제시가 됩니다. 탐구 교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여기 체육예술도 있죠. 여기 선택에서는요.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전제 조건은 뭐가 있냐면 과학 중점 과정을 선택할 학생들은 과학 교과를 반드시 4개를 선택해서 이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물화생지를 다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체육 탐구를 선택할 학생은 체육 관련 진로를 가진 학생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탐구, 체육, 예술 교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2학년 때는 학기 집중이었는데 3학년 때는 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게 구성된 이유가 뭐냐면요. 대입전형 자료에 3학년 1학기밖에 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학기 집중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이 2학기 때 선택한 과목들을 대학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에서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평가를 내리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학년으로 구성을 했고요. 여러분이 이제 학년으로 구성된 4과목을 배우시면 대학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자기에 지원하는 학과를 위해서 관련 계열을 위해서 이렇게 학교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전부 다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로에 맞게 과목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 졸업 조건과 관련 지어서 아까 사회교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문제 탐구라는 과목을 전부 다 듣게 되어 있는데 과학교과는 융합과학과 생활과학을 둘 중에 하나 택해야 졸업 조건, 이수 조건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놔둔 교육과정인데요. 근데 여기에 융합과학의 경우에는 과목의 특성상 물화생지 2를 수강한 학생만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물화생지 2를 선택한 학생만 수강을 하시고요. 과학 중점반 학생들은 융합과학을 그래서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목의 경우에는 진로 효과이기 때문에 등급이 표시가 되지 않고 이렇게 성취도가 표시가 됩니다. 예술하고 제2의 국어는요.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제2의 국어 경우에는 토과목이기 때문에 2학년 때 원 과목을 수강한 학생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일본어 1을 선택한 학생은 일본어 2를, 중국어 1을 선택한 학생은 중국어 2를 선택해서 이수를 하시고요. 이 과목들 모두 등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있죠. 진로지나 연계 과목 선택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는데요. 작년에도 강의해서 아마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여러분이 힘들겠지만 미래에 뭘 하고 살지, 어떤 걸 전공할지, 그리고 나는 어떤 지원 자격을 갖추고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런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요, 희망 대학에 들어가서 그 희망 학과, 그리고 희망 학과에 들어가 그 학과는 어떤 거고 또 어떤 걸 배우는지에 대한 거를 좀 살펴보시고요. 또 대학 어디가를 통해서도 탐색을 해보시고 또 메이저 맵을 통해서 유사학과도 탐색해보시고 그 유사학과는 어떤 게 있는지 또 그 유사학과와 관련된 핵심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살펴보시고 그리고 또 각 교실 뒤에마다 제가 배치를 해놓을 건데 대학 정보 선택 길라잡이와 과목교육 과목 선택 길라잡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로에 맞는 진학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목의 활용 방법, 이 책자의 활용 방법은 뭐냐면요. 고교 과목 선택 길라잡이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선택하게 될 과목이 어떤 내용이고 무엇을 배우는지 또 이 과목을 성취하면 어떤 직업, 어떤 학과들이 관련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고요. 전공 선택 길라잡이의 경우에는 이 학과가 어떤 과고 그리고 관련 학과는 무엇이 있고 이 거에 나오면 어떤 자격증을 딸 수 있고 그리고 배우는 주요 교과목은 무엇이고 가져야 될 인재상 자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졸업 후 진출 분야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겠죠. 이 관련 교과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관련 교과는 반드시 들어가는 필수 교과가 아니라요. 추천하는 교과예요. 그래서 저 이거 혹시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 있는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폭에서 이런 교과가 있다면 한번 선택해 보시려고 하시고요. 반드시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않으셔도 되고 여러분이 참고용이다.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고민스러울 때는 이걸 참고해서 과목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수 교과가 아니고 추천 교과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기 있는데 저 못 배워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여기에서도 반드시 듣지 않아도 되는 교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게 국어교과 같은 경우는 화자학 언매 중에 하나만 들으셔도 되고요. 수학도 미적 확통 중에 하나만 들으시면 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고 영어 독해장은 영어해야 둘 중에 하나 들으시면 되고요. 대신에 탐구교과의 경우에는 정법, 생활과 윤리, 화원, 생명과학, 화투, 생명투 정도 중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필요할 만한 내용들은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특히 화원, 생명과학원, 화투, 생명과학 2는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정도의 것이지 반드시 들어라는 아니라는 점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 학과와 관련된 추천 도서도 제시되고 있으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이용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추가교육과정 들으면 어떻게 표기가 되냐? 어떤 식으로 표기가 되냐면 여기에 단위수가 나오고 원점 평균, 편차 나오고요. 수강자수, 그리고 이렇게 성취도만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동파기관이라는 표기도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진로진학과 연계해서 대학 전공별 학과 특징을 참고하시고 또 우리 학교의 이수 과목도 참고하시고 또 진로 적합성 높은 과목 선택하시고 또 교육과정 과목 자료도 참고하셔서 선택하신 다음에 열심히 수업 들으신 다음에 이 내용을 평가 기록하시면 여러분이 대입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선택 교육과정 조사 참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제가 이제 여러분 이 영상을 볼 때쯤에는 문자로 여러분이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대해 URL을 보낼 겁니다. 그 URL을 클릭을 해서 자기 학번을 선택을 하고 여러분 진로를 기반한 과목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여러 개 사야 돼요. 여러 개 사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내가 입시에 성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수시 이렇게 정시 3회, 추가 정시, 알파회까지 그 모든 걸 놓치지 않고 수시 준비, 정시 준비 끝까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대입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완도고는요. 사실 대학 입시 명당입니다. 여러분 완도고에서 꼭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